안녕하세요. 수익으로 촉촉하게 젖어든 유튜브의 촉도사 참삼한 촉선생입니다. 요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맞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촉도사 오늘이 8월 2일인데 내일 드디어 화이자 백신 접종합니다. 그런데 백신 맞고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맞다, 개버림. 오늘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주식과 매우 관련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한미약품,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라성 같은 코스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속한 의약품 업종 지수 차트가 되겠습니다. 업종 지수인데 차트를 보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죠. 오르기도 화끈하게 오르지만 내리기도 아주 화끈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임에는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스피 제약업종이 과거보다 신약 개발 능력,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그 비의약품에 대한 생산 및 7월 수출 동향에서 보았듯이 수출 능력이 대단히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안국약품, 셀트리온 제약, 이수 앱지스 등 코스닥에 속하는 제약바이오가 속한 제약업종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전에 살펴봤던 코스피 제약업종 지수보다 오르는 폭도 크고 내리는 폭도 크다라는 것 보이고 계시죠? 잘못 걸리면 골로 간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 한 두 개를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메지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지온은 뭐 하는 회사냐? 원래 발기부전에 특효가 있는 자데이나를 만드는 회사죠. 그거 갖고는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데이나의 주성분으로 화끈한 것을 개발하고 있죠. 그 이름은 유데나필인데 어떤 것의 효능이 있냐면 단심실증 치료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심장이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의 심방에 각각의 심실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의 심방이 한 개로 연결된 것. 자,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내년 3월 26일이 기한인데 FDA 신약 허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름은 줄비고라고 이미 졌어요. 미국 내 시장만 이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2조 5천억 원 시장인데 그냥 아주 깡그리 먹게 됩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야, 이 유데나필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 화끈하게 올랐다가 좀 잠잠해지면 또 화끈하게 떨어져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죠. 야, 이게 만약에 FDA 신약 허가가 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가 되겠군요. 조심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투자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죠. 자, 이번에 보는 차트는 굴지의 제약사 코스피의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또한 차트를 보시면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것, 물론 폭은 메지온보다 작지만 제약사 참 오르고 내리는 가격 변동성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종근당은 신약 개발 능력 그리고 복제약이라고 하는데 제네릭 개발 능력 매우 우수하고요. 연매출 10% 이상을 R&D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제약 회사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말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그 회색선이 보이죠?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진한 고동색과 노란색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각각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가 되겠어요. 작년까지 볼까요?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보니까 작년까지는 코스피 대비 이 코스피 의약품이든 코스닥 제약이든 큰 폭으로 올라요. 코스피가 오르는 것보다 큰 폭으로. 그런데 올해 들어 코스피는 조금이지만 오르고 있는데 양시장 의약품 제약업종은 오히려 많이 내렸죠. 자, 수치를 볼까요? 코스피 대비 올해를 보면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마이너스 28.1%, 코스닥 제약은 마이너스 22.4%. 이걸 언더퍼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작년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거고 그게 올해 들어 많이 빠졌죠. 두 번째 이유는 중소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이 줄줄이 실패를 봅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 우려가 있죠. 빠르면 8월. 제가 아주 오래전 말씀드렸죠. 테이퍼링 때 미국은 드디어 유동성 축소 전략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부채가 많은 제약 바이오가 힘을 못 쓴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 5월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 증시에서 재개가 됐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촉 선생,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아주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별된 종목만 선택한다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타이밍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와 관련된 투자보다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것에 좀 더 중요도를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7월 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은 1회 접종자 7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미국도 57%를 넘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합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세대들, 미접종자에서 발생한다라는 것.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기존의 코로나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요, 접근은 매우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된 것 말고 제약이 인류의 생존, 생명 연장과 관련된 약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무슨 각종 암에 대한 표적 항암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치료약인 신약 개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시험, 임상 실험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을 보면 전년 대비 미국이 무려 임상 계획 제출 건수가 14%가 줄었고요. 유럽도 20%가 줄었어요. 그러나 올해 연말로 갈수록 백신 접종률은 더 높아지고 집단 면역이 서서히 전 세계가 차차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외에 인류를 생존하게 할 신약 개발 과정이 점차 정상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외의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신약 개발 물질, 이거를 많이 갖고 있고 신약 개발에 강점이 있는 제약사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구체적 종목 몇 개 한번 살펴볼까요? 뇌전증 신약, 뇌전증 심각하죠. 엑스코프린인데 미국에 이미 판매가 됐어요. 우리나라 상장사 SK바이오팜, 세계 최초 피하형 주사형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그 유명한 램시마 SC죠. 이미 유럽 판매 허가 출시했고요. 캐나다 판매 승인 났고요. 미국은 마지막 단계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죠. 셀트리온. 그리고요, 그 폐암 치료제, 우리나라 국내 판매, 식약처 판매 허가가 난 렉나자를 팔고 있는 유한양행.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SK바이오팜의 그 대면 마케팅, 미국 내 대면 마케팅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 차트, 주황색인데요. 올해 들어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대면 마케팅 추이가 건수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에스코프린인데요. 자, 올해 들어 그 처방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몇 개 제약사만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 주목해야 할 제약사별 R&D 약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유명하죠.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라고 읽으면 안 돼. 비소세포. 자, 폐암이 일어나면 80%가 좀 큰 덩어리인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자, 네오 이뮨텍의 피부암. NK맥스의 NK세포 치료제. NK는 그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세포예요.
아주 놀라운 세포인데 이 NK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의 유방암, 그 다음에 브릿지바이오의 궤양성 대장염. 자, 이거 다 인류의 생존을 어떤 늘리기 위한 꼭 필요한 치료제겠죠? 여러분들 예의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적절한 가격대의 온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누가 가르쳐주죠? 촉 선생이 가르쳐주죠. 자, 2분기 우리나라 상장 제약사들, 바이오 회사들 실적 괜찮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모로 박스친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대웅제약 참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유한양행은 지난해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4% 줄었는데 왜 좋냐고 그러냐? 그것은 작년 2분기 때 이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임상 1상일 이 정도 되면 글로벌 제약사, 큰 제약사에 이것을 팝니다. 이걸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전 계약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마일스톤을 말해요. 마일스톤. 그게 뭐냐? 이 기술 이전을 해서 그 기술 이전료를 단계별로 받는 거죠. 그 돈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걸 빼면 본업에서 일어난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3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제품 판매가 많이 늘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인 GSK, 일아이 릴리 등의 코로나 치료제 CMO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실적이 많이 증가한 거죠. 자, 한미약품은 북경, 중국이죠. 한미약품의 매출이 무려 120%가 늘었어요. 자체 개발한 고지혈증 치료제, 로스제제 또 판매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대웅제약, 요새 핫하죠. 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그 연결 회사가 법적 소송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툴리눔 톡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송이 서로 합의하에 끝났어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약사들이 실적조차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하기도 싫은데. 자, 그에 앞서 스페인 독감이 생각납니다. 1918년에서 1920년 3년간 세계 대유행을 일으키죠. 그때 당시에 이것도 독감, 인플루엔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 1억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률 20%. 통계가 그렇게 발달된 시절은 아니죠. 자,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네요. 그 옛날 의료기술은 지금보다 보잘것없었겠죠. 그런데도 극복했습니다. 올 7월 말 코로나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추산되고요. 사망자는 400만. 자, 확진자 대비 20%가 아니라 2% 수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계속 는다라고 하면 진단키트 치료제보다는 자체 백신 개발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 SK 바이오사이언스, SD팜을 주목하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큰 어떤 애정이 가지는 않네요. 돈 벌고 싶지? 오늘의 추천 종목 삼진제약, 개보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전문의약품 중심의 순환기 지원약품에 강점을 가진 중견 제약사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벌 것 같은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사업은 이 기업이 개보린 같은 일반 의약품, 처방전 없는 일반 의약품도 만들지만 전문 의약품에 더 강점을 갖고 있어요. 8대 2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죠. 올 1분기 매출액 552억으로 전기 대비 7%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70억으로 62% 성장했고요. 당기 수익은 68억으로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요. 실적이, 즉 2분기 실적이 더 좋아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열제를 찾죠. 그 해열제에 대부분 찾는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레놀에 해열을 시키는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약사의 제네릭도 많습니다. 복제약품도 많은데 그게 바로 개보린
그거를 강화시킨 게 개버린 쿨다운정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면, 여기가 공장이 3개가 있는데 향남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거든요. 2배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혈전이 일으키지 않는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플레리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군요. 근데 이거와 과점을 형성하는 약품이 하나 있어요. 종근당이 만드는 프리그렐인데 이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을 해가지고 5월, 6월 판매 중지가 돼요. 자, 뭐만 써야 되죠? 약이 2개밖에 없어요. 향혈전제 중에는. 그러면 삼진작에 플레리스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 개보린에서 약 50억 정도의 추가 매출, 플레리스에서 40억 정도의 추가 매출, 총 90억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삼진제약 투자 포인트는 이거 포함해서 8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사 대비, 다른 제약사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PER, PBR, 배당률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작년 말이죠. 기존으로 삼진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녹십자, 대용제약, 이상한 소형 또는 재무구조 안 좋은 바이오 회사는 없지요. 자, PER 비교해 볼까요? 삼진제약 12.78%, 종근당 28.24%. 이야, 어느 하나 삼진제약을 따라오는 게 없군요. 벌어들인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다. PBR 1.42배, 다른 거는 2배에서 4배가 넘군요.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주가가 낮다. 배당률 3% 정도를 하는데 다른 데는 1% 넘는 데가 없어요. 바이오는 거의 배당 주는 데 없고요. 대형 제약사조차도 1%도 배당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얘는 얼마를 준다? 3%. 주주를 굉장히 존중하는군요. 자, 이 제약바이오의 업종 평균 펀은 무려 102배입니다. 삼진제약 12.78배. 두 번째 포인트는 경쟁 제네릭 복제약품인 종근당 프리그렐 판매 중지에 대한 반사익.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열제 개보린 수요가 증가한다.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 얘가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기와 의약 외품, 건강기능식품에 진출을 합니다. 자, 의료기기는 휴대용 심전도를 휴대용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S-PET-G를 출시하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최근에 2개를 출시를 했는데 OMG3, 이게 DHA 토코페롤 뭐 이런 게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다음에 엘라스틴 100, 콜라겐 3000, 여자들이 좋아하죠. 탱탱해진다고. 자연산 대구 추출 엘라스틴이 들어간 건데, 자, 이런 거는 어떤 기술적 측면은 좀 낮아요. 그러나 시장 수요가 많으니 어떤 영업이익에 도움을 받으려고 진출을 시작을 했다. 첫 번째로 내년 상반기 반영될 주사제 중심 680억을 투자했는데 5송 공장을 증설합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하고 그리고 생산을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680억을 투자해가지고 매년 주사액 기준으로 600억 정도의 생산량을 이룰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EU, 유럽연합이 있죠. 여기에 GMP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 유럽의 우수 의약품 관리 기준이에요. 여기에 부합이 되면 상당히 유럽 수출에 강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부합하는 주사제 제조 라인이 구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대형 제약사로서의 큰 발걸음을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어떤 법률이냐면 공동생동, 이름 어려워요. 1+3 제한 법안이 제정되었고 곧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삼진제약과 같은 중견제약사에게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볼까요? 자, 1+ 공동생동 제한 법안은 뭐냐? 기존의 생동성 시험자로, 생동성 시험은 뭐냐면 생물학적 동등성을 시험하는 건데 자기가 개발한 시험약이 있어요. 그거와 기존에 나왔던 대조약이 있겠죠. 인체 실험을 해요. 대조약과 동등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시험이 생동성 시험, 좀 어렵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하는 임상 시험 자료가 동일한 것을 이용해서 허가받을 수 있는 품목은 최대 3개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미국 화이자의 발기부전의 아주 직방인 비아그라가 있죠. 그게 그
특허 기간이 완료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그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무려 30곳에서 만들었어요. 시장이 한정돼 있는 30곳에서 만드니 이거 수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3개까지밖에 못 만든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기존 삼진제약의 개발인 플레리스 향혈전제죠. 이런 것들의 유사 품목, 제네릭 품목이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과당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발인 플레리스 같은 캐시카우 품목의 기존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죠. 자, 거기서 남는 돈을 이제는 인류에게 필요한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진제약이 드디어 혈액암, 백혈병인데요. 치료제에 그 신약 물질이 있었는데 이 신약 물질에 대해서 미국의 FDA와 같은 식약처죠. 여기에 국내 일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국내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도 어려운데 이것은 걸렸다면 생명이 그렇게 연장될 수가 없어요. 지난 6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동물 실험, 이건 전상이라고, 임상이라고 전상이라고 하는데 동물한테 생존 기간이 2배 연장이 됐고요. 비임상 실험에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은 아니지만 다른 약과 같이 투여했을 때 약효가 20배가 증가했어요. 기존 혈액암 치료제를 봐서 효과 없는 환자에게,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굉장히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는 예전에 다른 사례를 봤더니 실제 임상 결과와 95% 정도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일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임상실험은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오랜 기간 진행이 돼요. 그 하세월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일상 임상 데이터가 도출되면 올해 내에 글로벌 빅파마,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게 기술 이전에서 큰 마일스톤, 즉 기술 이전료를 받겠다라는 전략이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주시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 삼진제약 자체로는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4월에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처죠. ODD, Orphan Drug Desig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미국 내에서. 이러면 뭐가 좋냐면 심사가 신속해요. 심사 비용이 면제돼요. 임상 보조금 미국에서 지원을 해줘요. 세제 혜택을 줘요. 7년간 시장 독점을 줘요. 임상 2상만 끝나도 조건부 3상이 끝나 판매할 수 있는데 판매가 가능하다. 이래서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대상 환자가 적어서 수익성이 없었으나 이렇게 ODD 희귀의약품도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죠. 자, 이래서 이제 게다가요, 그 삼진제약은 몇 년 전부터 그 현 경영진이 물러났어요. 창업주 세대 그 두 분이 하시는데 시원하게 몇 차례 걸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 연구개발 투자를 하죠.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것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R&D,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데 2017년 8.14% 매출액 대비 올해 1분기 13.77%. 이것은 유사의 제약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고 있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2018년부터 무려 8개의 신규 개발 약품과 개량 신약의 연구를 새롭게 추가하여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 2년간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올해 드디어 벗어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 촉성장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서부터 시작하는 생산량 600억 규모의 오송 공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정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오송 공장의 그 실적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백혈병 치료제가 일상이 끝난 이후의 효과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작년 2020년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 당기수익 매년 10% 이상씩 증가할 것이다. 자, 분기별로 볼까요? 작년 4분기 47억의 영업이익이 났죠. 이것을 저점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보유 수량 그 밑에 보고 계시면 참 팔기도 양쪽 다 많이 팔았군요. 자, 3년 내 거의 그 보유량이 바닥 수준입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자, 그래서 그런지, 자, 그 기관들은 최근 들어 계속 사들이고 있죠. 그렇군요. 자,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월봉인데, 야, 정말 크게 하락하고 오른 게 없군요. 그런데 올 4월서부터 징검다리로 거래량을 늘리고 있죠. 우측에 빨간 봉, 거래량 봉이 2개 보이죠. 그렇고, 자, 이런 것은 바닥 탈출 신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5개월 이평선의 주가가 맞닿아 있군요. 자, 제가 보기엔 적절한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의약품 업종 지수와 삼진제약과 비슷한 해열제를 만드는, 자, 종근당은 펜잘, 유한양행은 나타센정인데 이 4개를 비교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2014년서부터 비교한 건데요. 지금 현재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 저평가되어 있는 그 주식은 뭐지요? 자, 빨간색 삼진제약입니다. 나라고 다 맞추겠냐? 당연히 다 맞추지. 매수 추천 가격,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추천 가격은 26,000원 초반대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5개월 이평선 가격대이고요. 중단기 목표 가격은 작년 9월 고가인 32,000원 드리도록 하겠고, 장기 목표 가격은 최근 들어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가 37,000원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 공장의 증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백혈병 치료제의 임상 1상이 승인이 난다면 이 37,000원 대수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현듯 혜은이 요새 뜨고 있죠. 요요미의 제3 한강교가 생각이 나는군요. 이 밤이 새면은 백신을 맞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뚜뚜뚜뚜루뚜 샤. 이상 3,4만 톡선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톡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